제가 다자녀거든요. 아이가 4 명. 아이가 4 명. 오. 첫째는 홈스쿨링 하면서 중학교, 고등학교를 안 다녔어요. 홈스쿨링? 왜?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첫째 딸이 아이들을 다 봤어요. 밥도 주고 뭐 간식도 주고 청소하고 뭐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 몇 시에 언제 만나기로 했어? 그럼 갔다 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이렇게. 어머, 딸이 다 키우나 봐. 저만 바라보는 느낌? 당연히 대학교 가면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저도 모른 척 했던 게 있죠. 알면서도. 어떡하지? 이제 이 아이가 없으면?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요거 밀착 상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? 네네. 네. 두 분 앞으로 한번 보시죠. 잠깐만 저희 지금 따님이 나오면서 얘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울기 시작했는데요. 따님, 왜 울어요? 그냥 슬퍼요. 지금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우리 딸 몇 살이에요? 22살. 지금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따님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표정보다 딸 표정이 더 어둡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 보여, 딸이. 착하게 생긴 얼굴하고요. 절망하는 얼굴은 달라요. 이 분홍빛 얼굴에 이 눈망울에 절망이 있다는 거는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따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. 아프거나 뭐 이제 그럴 때 병원 가거나 거의 모든 아이들 스케줄이나 그런 거를 이제 천하의하고 상담 계속 이제 조율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. 베이비시터처럼.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. 너 시간 돼? 나 이날 병원 가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가줄 수 있어? 네. 이렇게 엄마 그날 일을 해서 문을 못 빠질 것 같은데 아이를 받아줄 수 있어? 이제 그렇게 조율을 계속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제 남편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신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씻겨야 되고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남편을 기다릴 수 없어요. 신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주 씻겨야 되고 이제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근데 그럼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우리 4명 다 지금 터울이 지금 첫째는 대학생? 대학교 3학년이고 네. 둘째는 고1 그리고 셋째는 중3, 중1 이렇게 돼요. 셋째, 넷째가 아들인데 발달 장애가 있어요. 셋째, 넷째 둘 다. 어머, 셋째, 넷째 다. 아이들의 지금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둘 다 이제 뭐 희귀난치가 되고요. 이제 그 중증 장애, 심한 장애가 지적 장애. 혹시 걸어 다닐 수 있나요?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 되나요? 이제 보행은 가능하나 이제 신변 처리가 안 돼서 기저귀도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보호자가 있어야 옆에 돼요. 있어야 네, 되는구나. 맞아요. 식사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. 근데 그쵸. 두 아이가 다 그런가요? 네. 저는 남편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도 적극적으로 우리 내 아이와 함께하는 이 집안에서 이런 보호자 역할로 역할을 또 하고 있나요?
그럼요. 자기 일을 지금 20년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육아도 같이 하고 있죠. 아이들의 분변 처리나 이런 것도 남편이 하나요, 같이? 그런 건 잘 도와주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지금 둘째, 셋째가 중3이고 중1이면 애들이 키가 클 텐데, 덩치가 크고. 근데 남편이 올 때까지 제가 못 기다려요. 그냥 다 씻기고 이제 간식 먹이고 이제 엄마가 하지 못할 때는 지금 큰 딸이 하나요? 누나가? 네, 그렇죠. 두 아이를 다? 네. 아휴, 근데 남자애고 또 애들이 둘 다 크잖아요, 이제. 맞아요. 저희 욕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서서 이렇게 해주죠. 샤워. 근데 지금 이 구조 곧 큰 애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 넷째를 돌보는 과정에 엄마하고 큰 딸이 딱 들어갔어요. 보니까 둘째 얘기는 없어요. 둘째는 자기 인생을 그냥 사는 모양이에요. 둘째는 짜증 인형이어가지고 이제 부르면서부터 한숨을 계속 이제 도와주긴 하죠. 정말. 그러니까 요는 지금 앉아 계신 두 분이 집중적으로 이 남자 아이 둘을 이제 케어하고 있는 거고 네. 형태의 구조가 지금까지 어쨌든지간 이어져 왔는데 그렇죠.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제 따님이 이 구조에서 지금 나가고자 하는 거죠. 네.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냥 그 전부터 이미 동생들을 돌봤어요. 이미 그 전부터. 내가 조금 다른 애들하고는 다르다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죠. 그렇죠? 그럼 화를 냈을 법한데 엄마한테 화를 냈을 것 같지도 않아요. 화를 잘 안 냈던 것 같아. 어머나 세상에. 네,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좀 더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라 그리고 조심스러운 주제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진 않은데요. 이게 뭐냐면 때로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황도 갈등도 있잖아요. 구조가 만들어내는 상황도 있어요.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구조를 박차고 나가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누가 돌봄의 당사자로 남는가? 엄마만 남는 거거든요. 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공복을 누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것만 당연한 거예요. 다만 근데 오늘 우리는 큰딸에게 좀 집중해 보죠. 큰딸에게. 중고등학교, 초등학교 이 모든 순간에 다 동생들이 있었어요. 어떻게 지냈어요? 그냥 엄마처럼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. 학교 다녔어요? 초등학교 때까지만 다니고.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다고요? 중고등학교는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공부했어요. 홈스쿨링 누가 제안했어요? 엄마가 먼저 제안을 해.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? 다니고 싶었어. 학교 다니고 싶다고 얘기했어요? 했죠. 전 친구들이랑 좀 더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너가 좀 더 다른 경험을 하고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우리 어머니. 먼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. 아이 홈스쿨링 이건 꼭 얘기 들어야 돼요. 네. 맞아요. 궁금해. 아이가 어렸을 때 미술 유치원에 처음 가게 됐어요. 네.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탔어요, 아이가. 그래서 저는 이 아이의 꿈을 지켜줘야겠다.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, 사실은. 네.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앞장서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시기에 제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. 일을 하게 됐다고요? 네, 일을 하게 되었고 좋은 기회였어요. 저도 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. 사정 얘기를 하고
퇴근 시간을 4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일찍 와요, 저보다. 그러면 아이들이 좀 받아줘. 받아서 조금 씻겨놔줘, 이제. 첫째한테. 네, 이거는 좀 첫 번째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. 왜냐하면 이 집은 홈스쿨링을 할 수 없는 집이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. 이 아이를 두고 뭐했냐면 일을 하러 나갔어. 왜냐? 엄마는 일이 쉬웠거든요.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겐 자유로운 시간이었어요. 나를 펼치는 시간이고 그렇게 큰 딸은 재물이 된 거죠. 이 아이의 인생의 상당 부분을 가져다 쓴 거거든요. 소비한 겁니다. 딸을. 상황은 알지만. 우리 어머니가 이제 검사를 좀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신 줄 아세요? 계속 걱정은 뭐냐면 앞날들 계속 걱정, 불안은 다 앞날들이라고 써놨어요. 왠지 아세요? 내가 떠나거나 내가 죽으면 내 셋째, 내 넷째,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먹는 이 애들 어떡하나. 소대변도 못 가린 이 아이들은 누가 챙기나. 아휴. 걱정이 하나 가득입니다. 진짜 걱정될 것 같다.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셋째를 낳았을 때. 엄마의 꿈이 있어요. 뭔지 아세요? 딸하고 똑같아요. 혼자 살기. 이게 이 엄마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이 기질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. 여기 지금 보면 이 나이 때는 자극 추구 점수가 연예인처럼 높아야 돼요.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엄마보다 더 보수적이에요. 그런데다가 인내력이 엄마보다 딸이 더 높아요. 의존성, 그리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연대감. 이 딸의 그래프는 말입니다. 주로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래프예요. 아유. 이미 마음은 중년 여성이 됐네. 오히려 엄마가 더 젊은 사람이에요. 신영 씨가 더 나이가 있는 사람의 결과로 나온단 말이에요. 저는 신영 씨가 예쁘고 찬란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딸, 나가고 싶죠? 네. 네, 언제 나가고 싶어요? 기회가 된다면 내일 나갈 수 있다면 나가겠어요? 그렇게 못해. 왜요?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가지고. 어떤 마음의 준비요? 질문을 바꿔볼게요. 내가 나가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? 일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 할 일이 좀 더 엄마한테 다 쏠린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. 걱정됐나 봐. 우리 신영 씨는 나가야 돼요. 나가야 돼요. 우리 신영 씨는 가족에게 할 만큼 다 했어요. 맞아. 초, 중, 고등학교 다 헌신했죠? 충분해요. 나가야지. 나가야 돼. 나가야 돼. 졸업하고 돈 벌어서 그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보내세요. 동생들 케어하도록.
다른 어른다운 방식으로 도우세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할 수 있겠어요? 네.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돌보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할 거고 그런 모든 과정에 이제 큰딸은 빼셔야 됩니다. 그런 기회를 어머니 주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? 이 딸은 좀 내보냈으면 좋겠어요. 이 딸이 등 돌릴 딸 아니에요. 근데 엄마 겁나죠. 내보내고 싶어요. 그런데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애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? 근데 또 사라져요. 아유, 왜 너무 어린데. 아유. 여기까지 잘 버텨준 이 엄마 정말 훌륭하다. 이 엄마 끝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맙다 말씀드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진짜 훌륭해. 우리 엄마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신영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는 기념으로 박수 한번 드리죠.